예, 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던질 드럼통은 두 개인데요. 첫 번째, 참 사법부가 또 굴복을 했습니다. 대장동 재판을 또 추후 지정 무기한 연기를 네. 했습니다. 우리 PD님 좀 띄워주시죠. 또 뭐 84조 뭐 이유로 해서 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어제 서울고법이 파기환송 심을 신호탄으로 해서 오늘 대장동 재판도 기일을 뭐 추후 지정하면서 사실상 무기 연기를 했고 나머지 재판들 불법 대북 송금 문제라든지 또 위정교사 또 법카 이런 것들도 줄줄이 이제 무기 연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야 정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이재명과 민주당의 위협 협박 이 깡패 집단들한테 위협 협박을 당해서 스스로 이렇게 무릎을 꿇는구나 이런 어떤 생각밖에 들지 않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가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참으로 참 걱정이 됩니다. 오늘 이 관련된 이슈만 하더라도 저도 오늘 뭐 방송에서 계속해서 민주당하고 싸웠는데 자 아무리 뭐 해석을 한다라도 딱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이 84조의 대통령의 이런 어떤 불소추 특권은 헌법재판소 94년도 판례가 있습니다. 이 불소추 특권은 직무상 범위에 한한다. 네. 그러니까 그 이전이 아니라 직무를 할 때 발생되는 여러 가지 어떤 형사상 소추 관련돼서 한한다. 이런 것들이 이미 헌법재판소 판례에 딱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68조 2항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통령 당선자라 할지라도 거리 혹은 재판상 기타의 사유로 자기 상실될 때는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해야 된다고 분명히 재판으로 인해서 자기 상실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헌법 84조를 이유로 이렇게 무기 연기를 한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정면으로 부정을 하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사실상 왕이나 군주로 취급하는 거 아니냐. 네. 어떤 법 앞의 평등이 아니라 아주 특별하게 대우를 해서 이 대통령직이 죄인이 벌을 피하기 위한 소도의 역할을 인정하는 소도 예. 소도 들어가면 역할을 아무런 인정한 예. 그런 어떤 꼴이 됐습니다. 일단은 두 번째 주제 하시기 전에 저도 그러면 비슷한 주제니까 PD님 제가 준비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전체 재판 관련 자료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네, 제가 준비한 드럼통인데 결국 지금 보자면 오늘 대장동에 대해서 그 기일을 추정했죠. 그리고 검사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에 기일을 추정했고 어제 이제 그 대선 그 공직선거법상 파기환송된 것에 대해서 기일을 추정했는데 그럼 남은 게 이제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사건 하나랑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남았는데 정말 이럴 때일수록 그 판사님들이 나머지 두 판사님들은 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용기를 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 두 분마저 넘어가게 되면 마치 국민들이 또 앞으로 이 선례가 되는 것이거든요. 헌법 84조에 의해서 앞으로는 그러니까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면 헌법 84조에 의해서 무조건 재판이 정지된다. 이러한 선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법률적인 심도 있는 논의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을 만들 때 87년도에 헌법을 만들 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설마 재판을 받는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나오겠어? 나온다 하더라도 당선이 되겠어? 그러한 그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걸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 지금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법을 해석하기 위해서 법관 회의를 열던가 대법관 회의를 열던가 법원 조직법상 판사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도 재판부들이 개별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는 이건 상당히 옳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두 재판부들이 지금 두 재판부에서 용기 있게 우리는 그냥 진행하겠다 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충돌이 돼가지고 대법관 회의가 열려서 여기에 대해서 심판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네. 94년 판례에 이미 이 불소추 특권의 적용 범위가
대통령의 직무. 직무상 범위로 딱 국한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판례를 바꾸지 않은 한 그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미 이렇게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법관들이 이런 걸 무시하고 헌법 84조를 이유로 이렇게 무게한 연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참 정말 법치가 무너졌다. 법치 사망입니다. 그렇죠. 네. 이거 지금 보고 법관들이 이렇게 빨리 엎드리는 거 보고 옆에 있던 풀이 깜짝 놀랐던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야, 빨리 엎드렸어요. 나보다 너무 이렇게 빨리 네. 엎드린다고 네. 하면서 풀이 깜짝 놀랐다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자 지금 이제 아직 재판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기 어디죠? 표 다시 이제 올려주세요. 네, 서울중앙지법하고요. 또 밑에 이제 수원지법 네. 여기인데 자 이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헌법 103조입니다. 헌법 103조는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독립하여. 헌법 103조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재판을 하셔도 됩니다. 이 현재 다른 법원에서 이렇게 재판을 연기하고 보면서 따라서 누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재판을 진행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재판을 진행해 주셔야지 이게 전체 법관에 올라가서 이거 가지고 논의를 하는 이제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안이 정립이 되는 또 그런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이게 때문에 참 법관들이 이렇게 네. 누워버리니까 빨리 누워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민주당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서 현직 대통령이 그러니까. 재판을 못 받도록 재판 중지법을 만들려고 했는데 네. 그거를 지금 이제 슬그머니 연기를 지금 시키는 그렇죠. 네, 네, 네. 본회의 재판 아니고. 중지법을 만들면 많은 국민들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법원이 알아서 이렇게 하니까 민주당에서 굳이 여론을 이렇게 좀 뭐 부정적으로 하면서까지 만들 필요가 네, 없다고 없다. 네.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법원에다가 핑계를 넘길 수가 있고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언론분들이 지금 저 기일 추정한 저 재판부의 판사님들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 게 저분들이 다음 인사이동에 어디로 갈지를 봐야 됩니다. 다음 인사이동에 법원에 굉장히 좋은 온탕으로 갈지 냉탕으로 갈지 그걸 봐야 되고요. 다음 온 재판부가 또 저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독립적으로.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설마 대법관도 바로 가지는 않겠죠. 네. 그러진 않겠죠. 예. 자, 그리고 그러면서, 예.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6월 30일입니다. 6월 30일. 네. 왜 그러냐? 6월 30일에 지금 현재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회의 있죠. 예정돼 네,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이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이 안건을 다뤄야 됩니다. 이 안건을 다룰지 안 다룰지 이것도 여러분들 눈 부릅뜨고 봐야 됩니다. 만약에 전국 법관회의에서 이걸 다루지 않는다. 이거는 전부 다 법관들이 이재명 대표의 보복, 인사 보복 이것 때문에 전부 다 겁을 먹고 공포에 질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법관들이 용기를 내고 옳은 소리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힘을 내서 잘 몰입해 주시고 또 이제 전국 법관회의 그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 다음 주제 제 두 번째 드럼통입니다. PD님 김병기 의원 아하. 부인이 과거 이제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자기 아들에 대한 어떤 취업 청탁을 했다는 네. 녹취록이 충격입니다. 이제 입수가 진짜 됐다. 충격이었어요. 저 소리 네. 좀 예, 그렇게 했습니다. 내용은 김병기 의원 지금 원내대표 출마를 했죠. 그런데 김병기 의원이 이제 국정원 출신입니다. 국정원 출신인데 그 아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국정원에 응시를 했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과거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취업 청탁을 했고 결론적으로 지금 국정원에 이제 취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취업 청탁과 뭐 이 실질적인 어떤 국정원 취업하고 연계관계가 뭐 명백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취업 청탁했다는 어떤 전화가 입수가 되었고 또 그 이후에 또 김병기 의원도 직접적으로 2016년도에 기조실장과 국정원장 등에게 뭐 입장문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네. 그렇죠? 이번에 이제 김병기 의원 이 건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민정수석 노광수 네, 건도 이제 부인에게 이제 그 부동산 차명 네, 네. 어떤 그런 게 이제 비리가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떤 비리 문제점 보도를 누가 하냐? 좌파 매체가 해요. 좌파 매체가. 예. 그 민정수석 노광수에 MBC 가. 대해서는 네. 경향에서 경향에서. 했어요. 네, 네. 그리고 이 김병기 의원 건은 MBC 에서. 또 지금 MBC에서 네. 했어요. 예. 이게
이게 우연히 일치겠습니까? 이게 서로 좌파들끼리 서로 제보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제보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좌파들이 서로 경쟁 관계에 아. 있는 사람들이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정보를 좌파 매체에 흘리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그렇죠. 있으면서 네, 상대 네. 경쟁 후보가 흘릴 후보에 수도 대해서, 있겠네요. 예.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서영교 의원하고 지금 세게 붙었는데 네. 지금 제가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서영교 의원이 조금 뭐 네임 밸류도 좀 더 있고 인지도도 더 있고 해서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장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영교 의원이 되지 않겠나는 게 또 민주당 내부 사정은 다르더라고. 왜냐하면 김병기 의원이 좀 친화력도 있고 특히 뭐 서영교 의원도 그렇고 뭐 다 친명이지만 그 중에서도 김병기 의원은 바로 밑에 그래서 모 의원이 저한테 어떤 비유를 하냐면 민주당 의원인데 서영교 의원은 어떤 친명이라도 어떤 독립사장이고 김병기 의원은 독립사장이 아니라 이재명 바로 밑에 있는 상무급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장, 이 작은 소사장보다는 대기업 상무가 더 경쟁이 있을 거다. 네, 이렇게 오히려 김병기 의원이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터뜨린 거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견제를 하기 위해서 하지 않나 그렇게 추측됩니다. 중요한 얘기 또 하나 좀 네. 말씀드릴게요. 김병기 의원이 좀 유력하다는 얘기가 많았던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요. 지난번 총선 있지 않습니까? 총선 때 공천 실무를 이재명 당대표 바짝 붙어가지고 했던 사람이 바로 김병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김병기 의원한테. 그래서 김병기 의원은 사실 지금 많은 다수의 이제 의원들한테 신세 진 사람 이제 그 갚을 때가 됐다라고 해서 김병기 의원이 좀 우세하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랑 같이 대통령 잔디밭에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있고 옆에 서영교 그 옆에 이제 김병기를 있었거든요. 근데 사진 보면 양쪽에 손을 잡고 있는데 그 손 모양이 달라요. 그래요? 그래요? 자, 어떻게 되냐면 저 화면 보여주세요. 자, 손 잡아 보세요. 손 잡죠? 네. 근데 서영교 의원은 이렇게 잡습니다. 네. 네. 절박한 거야. 네. 절박한 거야. 그러니까 본인은 이렇게 한 손으로 다 잡는데 자기는 절박해서 서영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손을 한번 사진 고 사진 한번 사진 있을 것 같은데. 사진 있습니다. 사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보면서 아하 이게 서영교 의원이 저 뭔가 지금 수세에 몰려 있다. 뭔가 자기 뜻대로 안 네. 풀려가고 쫓아가는 지금 상황이 매우 급박하다라고 해서 대충 사진으로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대선 끝나고 6월 5일 날 그 국회 여의도 숲이라는 국회 직원들이 쓰는 이제 비공개 그 공개되어 여의도 있는 대나무 숲? 대나무 숲 거기에 무슨 글이 올라왔냐면 아내를 위해 구의회 의장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직원을 회유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다 직원을 전원 해고한 인물이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 나온다고요? 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내가 있는 사람은 김병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거 그때 한참 이제 6월 5일, 6월 6일 날 현충일 전날에 밤에 올라와가지고 이게 김병기냐 아니냐를 한참 돌았거든요. 근데 MBC가 저렇게 더 큰 걸 터트려 주니까 뭐 지켜보는 건 재밌긴 한데 자 그러면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저건 취업 청탁이든 위기에 의한 업무 방해든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든 혹은 뭐 김영란법 위반이든 명확합니다. 근데 처벌을 지금 하긴 힘들어요.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보니까 공소시효가 보통 한 10년인데 벌써 한 14년 전 일 가지고 10년도 훨씬 전 2016년도 취업을 했어요. 2016년에 집 2016년도 예, 그럼 예. 공소시효 간당간당할 수도 있겠네요. 저걸 수사 인력이 수사를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저게 그 처벌까지 수위까지 갈지 혹은 네. 주말 사이에 그 이번 이제 얼마 안 남은 사이에 김병기 의원이 끝까지 완주를 할지 그건 또 지켜봐야 될 저게 포인트인 것 어느 같습니다. 정도로 굉장히 좀 질이 안 좋냐면요 이렇습니다. 2014년에 한번 시험을 쳤었어요. 네. 국정원에. 근데 네. 떨어졌죠. 2015년에 또 떨어집니다. 네. 2016년에 경력직으로 들어가요. 네. 자 그때 이제 녹음한 녹취 파일이 있다는 건데 네. 이때 이제 그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당시 기조실장한테 전화를 합니다. 네. 그 전화 녹취 파일이 이렇게 됩니다. 김병기 안 사람입니다라고 맞아요. 통화를 해요. 김병기 안 사람입니다. 그리고 네.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그 다음에 아들이 2014, 15 떨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16 이제 14, 15 떨어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막 설명하면서 어떻게 젊은 사람 인생을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느냐고 기조실은 따져요. 그러니까요. 몇 번을 지원했는데 뭐 몇 번을 이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떨어뜨릴 수 있냐면 따집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너무 속상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전화를 했다라면서 기조실장한테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자, 그랬더니 기조실장 뭐라고 답을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혼자 뽑으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면서 기조실장 직접 전화 녹음이 들었어요. 뭐라 하냐면 10명에서 20명 정도 뽑으면서 아드님을 중심으로 해서
뽑을 테니까 믿고 기다려 주세요라면 전화를 끊어요. 네네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자, 굉장히 구체적인 인사청탁이 있었고 본인이 신분을 받겠습니다. 인사청탁한 사람이. 그리고 거기에 호응해서 기조실장을 한 명만 뽑으면 문제가 되니까 10명에서 20명을 뽑고 그중에서 아드님을 중심으로 뽑겠다. 그러니까 믿고 기다려달라 해서 합격한 게 2016년 경력직 채용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국정원 내에서도 이게 문제가 있었었고 논란이 됐었었고 소문이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결국은 이게 방금 말했듯이 전 기조실장과 김병기 의원 이제 아내분이 통화한 게 지금 녹취가 드러났는데 그렇죠. 그런 두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뭐 아내분은 아닐 거고 그렇죠. 결국은 전 기조실장일 가능성이 많은데 전 기조실장에게 MBC 기자가 이야기한 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모르겠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를 했는데 맞아요. 그런데 이 녹취는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났느냐? 났냐? 아니면 사실 2018년 때도 김병기 의원의 그 적폐 적도 그 아들 채용에 대해서 문제가 불거졌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맞아요. 한참 김병기 예, 몇번 의원의 나왔었어요. 아들 아. 국정원 채용은 문제가 불거졌는데 증거가 없어가지고 이제 함부로 얘기하다가 고소를 당할 수가 있으니까 아. 그 언론에서도 많이 나가곤 했습니다. 근데 네네. 제가 보기에 옛날부터 누군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갖고 있었던 것이고 그거를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공격하려는 세력이 엄청 찾았던 것이죠. 찾아서 적재적소의 시간에 퍼뜨린 것이고 이게 만약에 이거 사건으로 진행되잖아요. 징역 2년 이상은 나옵니다. 제가 그 채용 비리 사건을 많이 해봤는데 이른바 문재인 정부가 적폐라고 규정했던 사건을 제가 많이 해봤는데 그 적어도 2년 이상 나와요. 지금 왜냐면 반성도 안 하고 막 그냥 뭐 할 말 없습니다. 뭐 이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좀 살펴봐야 되고 안 지났으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드럼통 시리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얘기했던 이거였었는데. 그러세요? 네. 그러세요? 저도 어떻게 버텨서 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힘내. 그럼 이거 하나 더 얘기. 지금 즉흥적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자, 시간이 지금 다 시간 돼, 뭐. 시간 다 됐나? 네, 그냥 힘내는 됐습니다. 대한민국으로 네. 넘어가시죠. 그러시죠, 네. 그러시죠. 아껴뒀다가 그래, 내일 또 넘어가야겠다. MBC 녹취 파일처럼 아껴뒀다가 써먹었어요. 그럴까요? 자, 힘내라 대한민국. 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